측정의 오류입니다. 자, 측정의 오류를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체계적 오류입니다.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와 관련이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타당도 높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게 이제 해결책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와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오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신뢰도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적 오류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개인적 성향. 개인적인 성향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성향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응답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응답 방식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체계적 오류라고 하면은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체계적이란 말이 있어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오류예요. 그것을 체계적이란 말로 쓴 겁니다. 개인적 성향에 가혹의 오류가 있습니다. 가혹의 오류는 항상 부정적으로만 답하는 사람이죠. 항상 긍정적으로만 답하는 사람이 뭐예요? 관용의 오류입니다. 자, 항상 가운데 보통이다만 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라고 합니다. 가혹의 오류는 부정적, 관용의 오류는 긍정적, 중앙 집중 경향은 보통. 자,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세 가지의 간단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후광 효과도 있다라고 했어요.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응답 대상자의 어떤 권위적인 측면, 외모적인 측면, 거기에 따라서 좀 편견을 갖고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후광 효과다라고 해요. 대상자의 권위라든지 외모 등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받아 이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광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조의 오류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반대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조의 오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가치에 적합한 것만 답하는 거예요. 사회적 적절성이라고도 하죠. 사회적 적절성에 입각하여 응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좋은 쪽으로만 쭉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항상 부정적, 항상 긍정적, 항상 보통인 거, 이것들을 우리가 고정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정 반응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개인적 성향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과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육 수준 같은 경우는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는 대개 앞에 응답한다라고 해서 선행응답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되게 뒤에 답한다라고 해서 후행응답. 오류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체계적 오류 끝났습니다. 이제 비체계적 오류 들어갑니다.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적 오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적 오류는 일정한 패턴이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체계적이란 말에서 일정한 경향 없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해결 방법은 신뢰도 높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뢰도입니다. 높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체계적 오류를 줄인다는 것은 이것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도 제고 방안입니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신뢰도 제고 방안이다. 신뢰도 제고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죠. 측정 항목, 수, 즉 측정 문항수를 늘려야 합니다. 자, 측정의 항목수, 측정의 문항수를 늘리는 것이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있다는 것 유념하시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화 되니까. 자, 비체계적 오류의 종류 들어갑니다. 비체계적 오류는 측정 상황에 따른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두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가 측정 대상자에 의한 오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측정자에 의한 오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측정 도구에 의한 오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 측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정 상황은 환경입니다.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무작위적 오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측정 대상자나 측정 상황은 그 측정 대상자라든지 측정자의 어떤 컨디션이랄까요?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측정 대상자의 피로도, 측정 대상자의 피로도에 따라서 무작위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측정자에 의한 오류도 있습니다. 측정자의 비일관적인 태도. 측정자가 일관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비일관적인 태도로 측정을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측정 도구는 설문지, 질문지예요. 자, 질문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게 시험에 나왔다겠죠? 질문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바로 비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